요즘 대기업들의 하반기 공채 전형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일부 기업들은 취업 과정에서 특정 신체 조건을 요구하는 등 성차별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은 대체 이런 것들을 왜 적어야 하는지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태가 어떤지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임광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임 기자도 여기 이력서 쓸 때 이런 거 썼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네, 맞습니다. 가족관계, 재산사항이 과연 어떤 그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당한 거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뭐 이력서를 처음 했을 때만 해도 벌써 한 10여 년 전에도 네.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왜 쓸까 싶었는데 네. 여전히 이런 걸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그 9월에 서울 YMCA 시민중개실이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요. 자산 총액 30대 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볼 수 없는 이렇게 공개하지 않은 두 곳을 뺀 28곳에서 네. 이 같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 항목들을 요구하는 것이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사한 항목이 있는데요. 신체 사항, 그러니까 이제 키나 몸무게 뭐 이런 것을 예. 요구한다거나 가족 사항, 병역과 보훈 장애 항목이 있었고요. 추가로 사진을 붙인다거나 대학 편입 여부 등을 묻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이 가운데 병역 사실을 확인하는 그 이력서 내용에는 28개 기업이 모두 그 요구를 했고요. 사진은 22곳, 대학 편입도 21곳, 보훈 장애와 가족 사항을 요구한 곳도 각각 17곳과 13곳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키와 몸무게를 말하는 신체 사항 같은 경우도 3개 기업에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그런 지적을 받는 항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업무 능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글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뭐 기업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이유를 참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최근에도 사실 뭐 국회의원들 그 자녀들이 뭐 네. 특혜로 회사 입사한다 해서 뭐 현대판 음서제다 뭐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예.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말한 그 해당 조사에서 지목한 6가지 항목 외에도 뭐 결혼을 했는지 예. 아니면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뭐 출신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묻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뭐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네. 지금 보신 내용입니다. 그 조사 대상 기업 중에 한 곳의 입사 지원서인데요. 잘 내용을 살펴보면요. 가족들의 출신 학교나 근무처, 직위를 묻는가 하면 네. 주거 상황이 뭐 예. 자택이냐 아니면 전세냐 월세냐를 묻고요. 또 동산과 부동산의 재산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적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항목들과 관련해서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도부터 입사지원서 차별 항목 개선안이라고 해서 총 36개 항목을 집어가지고 이 항목을 이력서에서 좀 빼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지만 네. 여태까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는 네. 겁니다. 이렇게 좀 본인의 능력과는 관계 없는 요소들 때문에 자꾸만 그런 뭐 헬조선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정부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업들한테 권고문 보내기로 했다고요. 네네. 인권위에서도 10여 년 전에 권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가 다시 한번 권고를 좀 했습니다. 특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제 묻는 질문에서 특히 이제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선을 좀 요구하기로 했는데요. 대상 기업은 이제 대기업하고 프랜차이즈 기업 등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집 채용에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반대로 여성만을 좀 대상으로 한다거나 또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 모집하거나 모집 인원을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네. 연구직이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뭐 남성이라고 써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병역 을 필요한 사람의 하남 뭐 이러면 대부분 남자겠죠. 그렇죠. 남자들 예. 이렇게 표기하는 사례. 또 예를 들어서 뭐 비서 같은 경우도 그냥 비서라고 쓰지 않고 여성 비서라고 쓴다든지. 네. 뭐 웨이터 같은 경우도 웨이터 또는 웨이트리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라고 이렇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성을 명시해서 쓰는 경우가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남성 환영, 여성 환영 이렇게 문구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이거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뭐 여성분들을 원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여성 환영 이런 그렇죠. 이렇게 문구를 좀 쓰기도 하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뭐 관리직 남자 몇 명 또는 뭐 판매직 여자 몇 명 이런 식으로 공고 내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뭐 자격이 똑같은데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구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3급 사원은 대졸 남자라고 하면서 뭐 4급 사원은 여성
대졸 여성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답니다. 그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임시직 이런 것도 대표적인 차별 요소로 좀 꼽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좀 뽑아달라, 성차별적 요소를 좀 배제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뭐 키 같은 경우도 남성 뭐 170cm 이상의 키를 요구한다든지 여성들한테는 뭐 몸무게를 50kg 이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성차별적 요소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배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이외에도 참 신경 써야 될 게 많다는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도 문제인 게 우리가 네네. 이제 흔히들 감정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그 인천에서 백화점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서 직원들을 무릎 꿇게 했던 영상이 네. 저희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갔었는데 네.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갑질 논란이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상당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마찬가지로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산업재해 보상 법령 개정안을 지난 2일에 입법 예고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된 겁니다. 예.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이 대폭 확대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요. 산재 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등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뭐 그동안 백화점 직원과 같이 고객 응대 업무를 맡는 근로자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이 내용을 산업재 부분에서 좀 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뭐 텔레마케터라든지 네. 뭐 판매원들, 승무원들,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갑질 논란으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뭐 우울증이 생기고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뭐 감정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논란은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예. 네. 그런데도 이걸 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했는데 네네. 정확한 기준이 좀 어떻게 되나요? 뭐 감정 노동이라는 것을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과 많이 이렇게 접하게 맞습니다. 되면 사람들과 네. 상대하는 하다 보면 감정이 좀 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고객의 기분에 맞추거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고무시키거나 억제해야 하는 근로행위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비스 업종 감정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기관에서요. 최근 국내 730개 직업의 종사자 2만 5천여 명의 감정 노동자 강도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요. 전화 통화하는 그 네네. 상담원들이잖아요. 예. 가상 콜센터 옛날에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120. 이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 이렇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네.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호텔 관리자나 뭐 네일 아티스트, 중독 치료사, 또 창업 컨설턴트, 뭐 주원들 이런 순으로 감정 노동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꼽혔습니다. 네. 우리가 갑질 논란, 뭐 기업들의 갑질 논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손님이 되는 거고 손님은 왕이다 이런 어떤 인식 때문에 갑질 논란이 계속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 업종에 있는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공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 개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지금 올려놓은 상황인 상임위 제출해 놓은 상황인데요. 네. 국회에서 조속히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좀 협조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정부 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일단 고객 응대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매뉴얼 를 갖춰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감정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보면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폭언이나 폭력을 당할 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인천에 있는 백화점 같은 경우도 만약에 폭언을 했다면 그 사람이 그 종업원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을 질책하거나 직원을 나중에 이제 문책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네. 예, 그리고 좀 심하다 싶을 때는 해당 고객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네.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법적으로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네.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정부의 이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이런 감정 노동자를 대하는 또 그런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또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게 더 중요한 생각을 것 같습니다. 해봅니다. 네. 자, 끝으로 그 며칠 전 서부전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일병이 수류탄 폭발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게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9일 날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예. 새벽 5시쯤에 서부전선 경기도 파주 지역 육군 모부대 GOP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20살 A 일병이 수류탄 폭발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그 A 일병 같은 경우는 그 초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후임병하고 같이 있었는데 후임병을 초소에 남겨두고 후방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동을 했고요. 그 사이에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시 군 당국이 A 일병이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렸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여부가 좀 확인이 된 겁니다. 어떤 식으로 괴롭힌 겁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가혹행위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숨지기 직전까지 한 네. 2달 가량 동안 폭행을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라는 정황이 좀 확인이 된 겁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선임병이 3명으로 좀 좁혀졌는데요. 군부대 내에서 이 같은 그 가혹행위를 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예.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잊을만한 한 번씩 터지지 않습니까? 지난 4월에도 인천의 한 부대에서 이등병 한 명이 선임병의 그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수류탄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행히 뭐 이렇게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실이 계속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대책 마련도 좀 네,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임광빈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